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입니다. 패널 네 분의 한 방이 있는 분석을 들어보는 순서죠.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습니다. 재산비례 벌금제. 지금 당정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거 관련 회의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다뤄보겠는데요. 제가 지금 두 개의 기사를 소개할 동안 네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책적 부분이라서 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핀란드처럼 갑부가 과속하면 1억 원 넘게 벌금 나올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핀란드는 이렇다는 거예요. 거기는 부자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벌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보다는 훨씬 많이 낸다. 이렇게 되는 제도라는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정.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제 정부죠. 어제 국회에서 이제 회의를 열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얘기입니다.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 추진이다. 그런데 생각해 볼 지점들이 좀 있어요. 재산 파악 힘든 데다 위헌성 논란이 있다. 그러니까 재산 파악 힘들다. 그러니까 소득이 뻔한 월급쟁이들은 재산이 유리지갑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다 압니다. 그러나 사업하시는 분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사실 소득 파악이 다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뭡니까? 뭐가 좀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내용상으로 좀 위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국, 뉴욕주 등은 시행했다, 처리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번번이 무산된 재산비례 벌금제. 피고인 재산 파악에 성패가 달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재산을 파악해서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당정 도입 추진, 실현 가능성은 어떨까? 범죄에 따라 경제 상황 고려해 벌금액을 차이에 두는 겁니다. 독일, 핀란드,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좀 도입된 곳이 있다. 그래요. 나이, 학력, 직업군, 과세 등 기준표 마련해야 된다. 근데 도입 범위, 벌금 일수, 벌금의 상한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기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어제 당정회의가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발표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위 불법 및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가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여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네, 어제 당정협의고 저 자리에는 조국 장관도 참석을 해서 논의에 좀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나온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어제 조국 신임 장관 당정협의거든요. 예. 당정협의에서 어제 여러 가지가 거론됐는데 예. 주요 메뉴가 뭐냐면은 예. 공보 준칙 개선이에요. 검사들이 피의 사실 공포하는 거 거기에 예. 대한 감사하고 예. 감찰하고 처벌하는 거 그게 주요 내용이에요. 예. 그것만 하기 못하니까 보다 어제 붙인 거예요. 붙인 게 몇 가지를 더 붙였죠. 예. 그게 재산비례 벌금제. 예. 또 하나는 계약갱신 청구권. 그 주택. 그렇죠. 전월세. 집단 소송제 예, 예. 확대. 근데 조국 지금 코너에 모여니까 조국 일병을 구하려다가 아무리 바빠도 예. 바늘을 허리에 메어서 못 쓰잖아요. 지금 바늘을 허리에 메어서 쓰는 거예요. 예. 재산에 따라서 차등 벌금하는 거 취지야 좋죠. 근데 미국, 영국도 하다가 포기했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재산 파악이 어려워서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 벌금제는 또 얘기할 계약갱신 청구권. 예. 전세 월세를 예.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1.5%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집값보다 전세가 더 올라갑니다. 예. 집 있는 사람은 4년간 줘야 되잖아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집값보다 집이 5억이면은 이제 예. 앞으로 전세가 10억이 될 수도 있는 예. 시대가 잘못하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를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예. 좋은 뜻이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입법 취지야 저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실 상황에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을 거라
저는 좀 더 연구 검토해야 된다. 특히 전월세 4년 하는 거는 예, 예. 국토부도 어제 발표 보고 알았다잖아요. 예, 예. 예, 법무가 급하니까 예. 조국 일병 빨리 구하려고 예. 조국 하나 구하려다가 아. 온 국정이 저는 뒤틀어지는 그런 잘못된 지금 방향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금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재산비례 벌금제 그리고 전월세 관련된 어떤 대책까지 발표한 거에 이게 다 가만히 보면 조국 일병 구하기 차원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변정희 교수님. 네, 일단 찬성이라고 쓰시고 법 앞에 평등 이렇게 쓰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두 예.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과연 이게 법 앞에 평등하느냐, 이 평등성의 문제,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 집행이 가능하느냐의 문제인데, 예. 저는 형벌의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 재산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오.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취지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핀란드 노키아 예. 있지 않습니까? 노키아 예. 부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과속으로 예. 벌금을 맞았는데 예. 1억 5천만 원 정도를 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과속으로. 그 사람에게 과속 벌금으로 뭐 20만 원 했을 경우에 예. 징벌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제 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예.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는 예. 100만 원만 해도 예. 돈이 없으면은 돈을 못 내면은 벌금을 예. 신체로 노역을 하든지 예.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평등의 문제에서도 예.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을 매기는 게 맞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과연 그러면 이걸 예. 현실적으로 재산을 파악해서 집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꼼꼼하게 재산 파악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세계 최초로 이 재산 예. 비례해서 벌금제를 도입을 했는데 예. 1921년도부터 도입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하고 있고 오. 핀란드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뭐 덴마크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예, 예. 이런 뭐 유럽의 나라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예. 큰 문제가 없다. 어. 다만 바로 시행을 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격을 좀 완화하는 의미에서 예. 경범죄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모든 것을 다 조국과 연계해서 예.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 만약에 이 취지가 맞으면은 예.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것도 예. 과거에 검찰이 불가피하게 한 적도 있었지만은 예. 권위주의 독재 정권 시절에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게 변질돼 가지고 지나치게 남용하면서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예. 비극적인 일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적폐 관행이면 틀림이 없고 이번 기회에 이것도 자꾸 조국하고 연계해서 예. 해석하면 안 되고 그게 예. 취지가 맞으면은 예. 여기에 대해서 남용되고 있는 검찰 권력에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국 장관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주제가 넓어져요, 자꾸. 그래서 지금 두 분 남으셨는데 두 분은 이 주제에 좀 초점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경환 변호사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쓰셨네요. 예. 예, 뭐 평등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 제도 자체가 예, 형식적 평등을 희생하고 실질적 평등에 집중하는 제도입니다. 예, 모든 게 다 평등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 왜 위험 문제가 나오느냐? 예. 책임주의 원칙이 반하는 거예요. 예. 사람은 다 동일한데 예. 누구는 많이 부과하고 누구는 적게 부과하고 예.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 평등에 확실해가지고 예. 맞아가지고 부과하면 상관없는데 실질적 평등이 안 맞을 경우에는 그건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예. 평등을 실현하려다가 형식적 평등만큼 보다 형식적 평등마저 예. 희생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죠. 아,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오스트리아, 핀란드 얘기를 했는데 예.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인구가 적은 나라고 소득 파악이 쉬운 나라들입니다. 예. 충분히 가능한 나라죠. 그럼 오히려 시기상조라고 쓰신 거는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라 실질적 평등으로 가는 것은 예. 제도가 발전이 되면 당연히 가야 될 곳이고요.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멀었다는 뜻이고 그것은 형식적 평등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예. 뜻이고 좀 전에 말했다시피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예. 나라들은 다 인구가 작고 예. 소득이 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나라지만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뉴욕주는 했다가 철회했다고 하는데 예, 예. 이런 나라가 인구가 많은 큰 나라들이에요. 소득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아.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예. 철회했으니까 예.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방향은 옳다 이렇게 쓰셨네요. 그러면 뒤에 그러나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네, 아무래도 예.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뭐 소득 파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는 말씀 드렸고 저희가 예.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오. 판사님 저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실 거면 차라리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오. 피고인들을 종종 봅니다. 아. 그러니까 형식적 평등 말씀하셨지만 예. 실질적으로 동일한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때 예. 누군가에게는 그게 1년 연봉일 수도 있고 예.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납부가 쉬운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처벌 효과가 과연 동일할 것인가? 아. 평등은 원래 지향하여야 하는 바가 실질적인 평등이라고 예. 좀 판단됩니다. 예. 따라서 이 차등 벌금제는 예.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정착시켜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향 자체는 오는 거야. 지금부터 논의를 좀 해보는 네. 정도는 괜찮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이교환 변호사나 장윤미 변호사 두 분이 좀 어느 정도 일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오는 주제는 두 분이 다르셨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사회 분야 기사로 넘어가겠어요. 항보열 기사인데요. 이 얘기도 어제 나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가출 장애 여성 페북에서 만난 동거인들의 안매장 당했다. 남녀 5명이 공동 생활하던 원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적장애 여성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유인해서 무차별 폭행을 했다. 뭐 익산에서 134km 거리 야산에 묻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럼 왜 살해를 했느냐? 살해 이유를 묻자 말을 안 들으라고 합니다. 말을 안 들어. 근데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말을 안 듣는다고 폭행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 이건 이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이겁니다. 성매매 강요 등 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수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요건 요 정도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뭐 회복 중이라고 알려졌는데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병원 밖에서 있습니다. 병원 아니고 이 얘기입니다. 먼저 조선일보인데요. 박근혜 입원비 3억 본인 부담 뭐 이런 내용 알려졌죠. 3개월 매일 뭐 3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한 3개월 대략 치면 3억이 넘게 되거든요. 자, 지지자들 그러자 모금 운동 벌이자 이렇게 나옵니다. 전 대통령은 국공립병원비 무료, 박 전 대통령은 탄핵 때 면제가 안 된다. VIP 병실 하루 입원비 300만 원이 넘죠. 작은 병실로 옮겨도 최소 1억이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모금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이게 한 가지 현상이고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입원한 병원이 강남 한복판에 있죠. 서울 성모병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나 봅니다. 박근혜 입원 병원 환자들 VIP 때문에 불편해 이렇게 됩니다. 아무래도 뭐 경호, 뭐 통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철통 보안의 지지자들까지 북새통이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지지자들 있죠. 안에는 뭐 제대로 막 이렇게 뭐 제한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이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이런 약간 좀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윤용건 대표님, 예. 이거 두 가지 모습이네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네, 뭐 어떻게 박근혜 보세요? 전 대통령 뭐 지지자들이 모금하는 거는 뭐 그건 뭐 개인적인 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탄핵을 받으면서 예.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한테 받는 지원이 예. 다 끊어져서 자기 개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계속 개인 부담을 해왔기 때문에 뭐 지지자들이 모금하는 거는 뭐 어떻게 뭐 예. 할 수가 그건 뭐 자연스럽게 그냥 뭐 놔두면 될 것 같다 예.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강남 성모병원이라는 데가 또 워낙 요새 강남 병원이 난립니다. 강남 고속터미널에 예, 예. SRT 있어가지고 그 알겠습니다. 불편한 점도 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발생하는 것 대목이지만 같아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다음은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 것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태그는 조선전도입니다. 이건 한국인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가 1845년에 제작한 조선전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로 명확하게 그려져 있고 또 한국식 발음의 로마자로 지명도 표기되어 있는데요. 선교사를 위해 제작한 이 지도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보다도 16년 앞선 겁니다. 서구 사회에 전해져 우리 영토를 알리는 데 기여한 이 지도의 원본은 현재 파리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태그는 댄서 변신입니다. 화려한 차림에 댄서로 변신한 이 남성.
전직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대변인 출신 숀 스파이서입니다. 얼마 전 그는 한 방송의 댄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살사 댄스를 선보였는데요. 하지만 실력은 신통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심사위원들은 그에게 평균보다도 낮은 점수를 줬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문자 논란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천장배 의원이 딸에게 보낸 문자가 논란입니다. 어제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외교부 서기관인 딸에게 이번 해외 공간 국감 때 가까운 직원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이를 두고 지인 봐주기 시도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그는 뒷내용은 적지도 않았다며 공관 하급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한 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문자 받고 보내는 게 찍히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의 매일영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